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엔비디아의 암 인수 발표. 인텔을 능가하는 반도체 제국의 탄생을 알렸지만 그 완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는 사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암 인수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암 인수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제시했던 엔비디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오늘은 엔비디아의 암 인수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식입니다. 그래픽카드 1위 기업 엔비디아,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작년 9월에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암홀딩스를 인수한다고 했죠. 인수 금액은 400억 달러, 45조 5천억 원인데 반도체 기업 M&A 역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암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320억 달러를 주고 2016년에 인수를 했는데 80억 달러 더 받고 엔비디아에 넘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남는 장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덕분에 인텔을 뛰어넘는 반도체 공룡이 탄생한다고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게 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려면 미국, 중국, 영국, 유럽연합 등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의 규제 당국,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인수가 가능한데 이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 당시에도 빨라도 올해 12월쯤은 돼야 그 심사가 마무리되고 인수 작업 자체가 마무리될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10개월, 거의 1년이 다 지난 시점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나 한번 봤더니 오히려 인수 작업이 더 늦어질 거다. 내년 6월이나 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인수 성사 확률 자체를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러니까 불발을 예상하는 기관이나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가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암을 인수하는 일, 이건 시장 독점이다. 이렇게 규제 당국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한 국가에서라도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인수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 간의 이런 M&A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이번 딜 역시도 불발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미 이 암 인수를 기정사실화를 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암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좀 다시 볼게요. 암은 1990년에 영국의 아콘 컴퓨터즈와 애플 등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반도체 설계를 하는 팹리스 기업의 반도체 설계의 밑그림 혹은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어 세트 구조, 영어로는 ISA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ISA를 바탕으로 AMD,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를 설계하고요. 애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자체 반도체를 만들 때 보통 기반 기술로 이 ARM의 ISA를 이용합니다. 지금 이런 ISA는 ARM 기술과 인텔의 X86 둘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ARM의 기술의 특징은 간단히 설명하면 저전력, 저발열인데요. 적은 배터리로도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휴대용 게임기 같이 무선 기기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스마트폰 APU에는 95%가 이 ARM 기술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암 기술은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PC나 서버, 데이터 센터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역에는 주로 인텔의 X86 기술이 쓰였는데 점점 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서로 이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암과 X86이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는 거긴 한데 암 진영의 확장이 최근에는 더 눈에 많이 띄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인텔 칩보다 훨씬 좋은 자체 칩을 개발해서 히트쳤던 애플의 M1 칩도 암 기술을 바탕으로 했고 이건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 다 들어가는 칩이죠.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반도체 역시 대부분 암 기반입니다. 엔비디아도 암 기반으로 서버칩을 만들어서 X86이 장악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한다고 했고 암 기반으로 모바일용 그래픽카드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게 다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벌어진 일들이라서 암이 미치는 영향력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암을 인수하려는 엔비디아가 현명하고 미래를 잘 내다본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이 이 암의 기술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수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인수에 대해서 국가별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처음에는 인수 소식이 나왔을 때 중국 규제 당국이 조금 난관이고 미국은 환영할 거고 영국이나 유럽연합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엔비디아에 점점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도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아직 연방 정부가 이 인수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로이터나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의 최근 보도를 보면 심사 중이긴 한데, 문제는 의외로 엔비디아의 암 인수를 좀 지지할 것으로 관측됐던 미국의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MS, 퀄컴, 인텔 같은 회사들이 강력하게 이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CNBC 보도를 보면 퀄컴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기관에 반대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블룸버그 보도에서도 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에 반대 의견을 이렇게 전달했다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암 기술이 미국 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소형 디바이스나 스마트홈을 비롯한 IoT 같은 제품에 많이 쓰이는 데다가 아까 보셨듯이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처럼 공공재로 쓰이는 암 기술이 엔비디아의 기술이 되는 것에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우리가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겠냐 이러면서 반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이용료 받으면서 잘 판매하고 있는 암의 기술을 엔비디아가 굳이 독점적으로 이용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인수 발표부터 원하는 기업이라면 어디든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암의 전통적인 사업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는 있죠. 하지만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건 믿기가 좀 어렵다, 분명히 독점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인 경쟁시장청에서 7월 30일에 내놓을 보고서를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인데요. 이미 관련 장관이 이번 거래의 경우에는 국가 안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영국 기업인 암의 기술이 미국 기업에 팔리는 걸 막겠다,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인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또 약간 자존심 문제이긴 한데요. 암이 영국 회사이기도 하니까 미국 회사인 엔비디아에 팔리는 게 좀 꺼려진다는 얘기죠. 심지어 암의 공동 창업자 중 하나는 세이브암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보리스 총리에게 합병을 중단시켜달라고 청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SK 하이닉스가 소니에 인수된다, 약간 이런 심정으로 보면 이해가 될까요? 특히 반도체가 점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영국도 이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암 본사를 영국에 그대로 유지하고 또 연구소를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있지만, 인수 승인을 받은 뒤에는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서 영국 정부에 큰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수 발표 직후부터 사실 관영 언론을 통해서 암 인수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미중 무역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불허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 스마트폰 회사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제재로 지금 고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암까지 미국 회사에 넘어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꽤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체적으로 AP를 만들어 쓰고 있는 화웨이 같은 회사들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지금 암 본사와 암 차이나 간의 경영권과 기술 유출 문제로 또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더더욱 암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인수되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당국에서 심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는데요. 하지만 EU 역시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변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만큼 쉽게 허가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를 계기로 독일과 같은 EU 주요국들이 반도체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의 암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죠. 이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국의 반대 기류가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발표 당시에는 투자은행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한 50% 정도로 성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지난 4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인수 가능성을 10%로 봤고요. 맥킨지 역시 최근 리포트에서 엔비디아와 암의 딜이 불발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작년 말 올해 초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각국이 반도체 이퀄 국력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패권을 둔 싸움이 기업 단위를 넘어서 국가 단위로 확대가 되면서 인수가 점점 난항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또 암의 이용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도 한 이유겠죠. 최근에 애플이 보여준 PC용 암 칩의 가능성 덕분에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도 암 기술 이용을 고려하면서 엔비디아의 기술 독점을 우려하는 소위 적이 늘어난 것도 인수가 어려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제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전통 반도체 기업들만의 영역이 아니게 된 것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조건부로 인수 허가가 날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 역시 인수가 불발되더라도 암 기술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암 기반의 서버용 CPU, 그레이스 출시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암 기반의 다양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각국의 결과가 모두 나오기까지는 지금부터도 거의 한 1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또 변화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